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투자자들이 어떤 실수를 했었나 그런 내용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예방하는 주식 투자 종합 백신이라고 해서 이 책에 대한 요약 자료고요. 이제 보시면은 그 저자가 투자자문사 이사예요. 그리고 이 김인정이라고 책 번역하신 분은 증권사 리서치센터 번역가로 일하고 있고, 이 제가 이제 이 신진호 회장님이 하는 스터디에 예전에 1년 동안 활동했었다고 했잖아요. 이 밸류 리더스에서 아니구나 2년 활동했었어요. 네, 여기 활동했었는데 워낙 그 유명하신 분이셔서 그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주식책 보면 감수가 다 신진호예요. 한번 주식책 찾아보세요. 다 보면 번역은 이건, 감수는 신진호. 예,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옛날에 이제 주식 그 저기 금융권에서 좀 일하셨고 요즘에는 그냥 스터디 하시고 이 밸류 리더스라고 하는 이 투자 모임 요거 계속 지금 하고 계세요. 나중에 기회 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지원해가지고 활동해 보세요. 여기 아무래도 뭐 유명하신 분도 많고 그 이제 주식 투자 좀 기관 쪽에 계신 유명하신 분들 저자들 뭐 모여 그 불러가지고 특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활동하시면은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그 저자와 번역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시고요. 보면은 이제 서문에 나오는 게 실수도 게임의 일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돈을 버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저자가 책을 쓴 이유가 투자 대가들도 실수를 하고 이를 통해서 배운다. 네,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작위의 오류와 뭐 자기의 오류 해가지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면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든지 이런 실수들이 있었다. 이런 거였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투자가들이 실패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게 투자가 항상 어렵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투자 실수라는 게 어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앞으로 잘할 수 있게 그것을 통해 배워야 된다. 이게 이 전체적인 책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8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벤저민 그레이엄, 제시 리버모어, 마크 트웨인, 존 메리웨더, 잭 보글, 마이클 스타인하트, 그다음에 제리 차이, 워런 버핏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크게 보면 뭐 이제 기본적인 제목은 이거였어요. 절대 불변의 법칙이 없다. 그리고 모든 실수는 되풀이 된다. 집착과 실패를 부르는 투기적 유전자. 그리고 자만과 뛰어난 두뇌가 만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라.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고 싶은 유혹이 늘 있다. 강세장이 만들어내는 가짜 실력. 뭐 다 오르니까 확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교훈들을 제 유명한 투자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벤자민 그레이엄은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쓴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아주 그 기본적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다 읽으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신 분이고 워런 버핏도 이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주식 투자를 그 어떻게 보면 롤 모델 같은 책이고 사람이었죠. 벤자민 그레이엄. 그래서 벤자민 투자 철학은 행동 경제학, 부채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매수 후에 계속 가지고 있고 기본 분석을 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완전 마진이 확보된 기업을 사고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를 하고 역발상 이런 내용들이 그의 원래 투자 원칙이었고 그래서 월가의 스승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증권 분석에 보면 증권의 영역의 분석을 적용할 때 투자는 본질적으로 정밀과학이 아니라는 장애물에 부딪힌다는 사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현명한 투자자를 워런 버핏이 제가 1950년에 19살 때 이 책의 초판을 읽었는데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주 워런 버핏이 그 곁에 두고 있는 책이죠. 이 현명한 투자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했던 말들 그 책에서 했던 말들을 보면 이 내재 가치 대비해서 실제 주가의 할인율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 싼 거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 더 싸게 거래하는 거를 안전마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가격, 주가가 가치, 내재 가치를 하회할 때 그 차이를 안전마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마진 확보된 기업을 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노트북을 산다. 그러면 100만 원, 어떤 노트북이 100만 원이다 한 대가 원래 정가가. 근데 예를 들면 20% 할인해서 80만 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 같은 거를 예시로 들어보면 우리가 중고차가 한 대에 1,000만 원짜리가 있다. 오래돼가지고. 근데 1,000만 원짜리인데 너무 차가 낡았어. 그 가격대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는 안 사는 건데 1,000만 원짜리인데 되게 새 차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평가인 거잖아요. 아니면 1,000만 원짜리 차 원래 보통 시세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해. 그럼 되게 싼 거잖아요. 할인이 돼 있는 거고. 근데 보통 1,000만 원 시세인데 1,200만 원이 가는 차가 있어. 그러면 그건 되게 비싼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그 특정 기업에. 그래서 그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안전마진이 확보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 때도 다 아마 그런 개념에서 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든 물건 살 때 똑같이 하잖아요. 이게 물건이 싼가 비싼가. 그러니까 그 싼가 비싼가가 근데 단순히 그냥 절대적인 가격의 싼가 비싼가가 아니고 이 비슷한 물건, 그 물건을 내가 썼을 때 그 만족감이나 뭔가 그 이용 가치가 이 정도 돈을 주고 살 수 있겠다 싶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해. 그러면 사는 거고. 그런 개념이 안전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마진 확보된 기업을 꼭 사라고 하죠. 그런 얘기가 이 책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그 미스터 마켓이라고 아마 다 들어봤을 텐데, 미스터 마켓은 변덕쟁이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장의 가격 변동이나 주가 변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주 변덕쟁이다. 그래서 미스터 마켓이라고 부르죠, 시장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 책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벤저민 그램도 이렇게 보면은 투자 실수를 했었는데, 근데 뭐 이건 아마 대공황 때일 거예요, 이 기간이. 근데 여기 보면 가치 투자는 장기적으로 훌륭한 선택이긴 한데 이게 단기의 변동성은 우리가 어렵다. 뭐 그 얘기예요.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욕물에 아기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안전마에도 의미가 없다. 우리 올해 상반기랑 작년까지 많이 느꼈잖아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봤잖아요. 지수가.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벤저민 그레이밍이 한 얘기가 보면 신중하게 분석해서 산출한 내재 가치 미만의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는데 특히 청산 가치 미만의 거래되는 이 미만이 아니고 미만입니다. 매수하는지 중요한다. 이게 뭐냐면 청산 가치라고 하는 말은 뭐 부동산 우리 따져보면 예를 들면 어떤 그 건과장이라는 회사가 건물이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이 100억짜리고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자산이 100억이 있는데 순자산이라고 하면 순자산이 100억이 있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가진 게 그냥 자산밖에 없어. 그 부동산 100억이 있는데 이 기업 건과장이 그 기업의 시총이 100억이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주가가 다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망해도 건물이 있잖아요. 이 기업은 100억짜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건과장이라는 기업의 주식이 다 종이가루가 돼도 이 100억을 변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주식 한 주식이 빵원이 되더라도 자기가 우리 그 100억을 가진 주주들한테 100억 원만큼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식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상장 폐지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은 돌려줘야 되는데 이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건과장은 100억짜리 건물이 있으니까 그거 팔면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 시총만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기업이 청산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이 완전히 망했을 때도 주주들한테 그 기업의 시총만큼을 돌려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산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자산이 많은 주식들을 보통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랑 부동산이 되게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은 자기 회사가 망해도 팔아가지고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자산주 뭐 이런 거가 기업이 보통 자기네 사업에서 자산이 되게 많은 기업들 그런 거를 자산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청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PBR, PER이 아니고 PBR을 얘기하는 거죠. 자산 가치. 그래서 청산 가치 미만에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하여튼 싼 주식을 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밑에 이제 뭐 인터뷰 한 거 한번 보면 주식 시간의 단기랑 장기 추세에 대한 월가 전문가의 예상은 되게 정확하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이거였어요. 글쎄요, 자기가 그 대답을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뭐 동전을 던지든 전문가가 의견을 따르든 선택은 그 자기의 몫이고 결과는 어느 쪽이든 다르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한 거든 뭐 동전을 던지든 똑같대요. 전문가들이 왜 더 신뢰가 할 까닭이 없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죠? 월가 사람들 모두 다 너무 똑똑해서 뛰어난 머리를 상쇄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게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그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되게 예측한다는 게 절대적인 게 없다는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게 늘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벤자민 그레이엄은 시장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해서 안전마진 확보된 기업을 사라.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아는 건 중요한데 또 가치의 노예가 되지는 마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금융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더 싸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얘기, 그 안전마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시 리버모어는 뭐 이 섹터의 주제는 모든 실수는 되풀이 된다였어요.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제시 리버모어는 여기 보면은 아주 화려해요. 뭐 15살 때 5달러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파산을 겪고 뭐 대공황 때 공매도 해가지고 뭐 돈을 엄청 벌었죠. 그랬다가 여기 보면은 63세에 건투 자살을 해요. 좀 불행하죠, 노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투자 실패를 아마 아마 제 기억에는 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건총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했을지 보면 뭐 트레이닝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시 리버모 얘기한 거 보면 투기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 모두 일어나는 과거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티스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에 모든 게 녹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미래도 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일에는 상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은 오직 한 가지 주장만 의미가 있다. 강세랑도 약세랑도 아닌 맞는 주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투기자인 거는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래서 리버모어는 보면은 뭐 막 자기가 막 했던 막 이런 거 막 나와요. 이거는 그 제시 리버모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막 나요. 결국에는 이렇게 자살하고 뭐 수익도 이렇게 다 날려버렸죠. 사실 폭락장에서 벌은 거 모두 날리기도 하고 불과 이게 보면은 한 5개월 만에 다 날렸어요. 엄청나게 단기에. 이게 아마 매매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명한 데다가 운까지 좋은 사람이면 똑같은 실수를 2번 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첫 실수와 형제 사촌 관계쯤 되는 수만 가지 실수 중 하나는 저지를 거다. 실수는 워낙 대가족이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바보짓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등장한다. 뭐 실수를 계속 우리가 투자할 때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다 투자의 일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투자할 때 실패를 해도 이게 투자하는 긴 과정에서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배우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마크 트웨인으로 넘어오면 이 뭐 아시겠지만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하자 또 투자자였고 사기꾼이 펴는 좋은 먹이는 최악의 투자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책으로 돈을 잘 버는 작가가 형편없는 투자로 자신의 전 재산과 광산 상속의 부인의 재산까지 다 날렸다. 예, 이 왜 날렸을까요? 마크 트웨인이. 이게 보면은 뭐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트웨인이 시입했던 거 보세요.
금을 캐려고 시제 삽을 들고 나서 광산 주식을 샀다. 발명가에게 매료돼가지고 증기기관을 개량한다는 유효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이거 막 보면은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딱 그 뭔가 테마주에 마구 달려드는 느낌이에요. 이 내용 보면. 그쵸? 테마주에 막 벌떼처럼 달려든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다 실패해가지고 파산하고, 근데도 또 나중에 빚 다 갚고 막 돈 또 많이 모았대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이번. 그래서 재앙에 가까운 대항 손실을 피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돈 많아가지고 있는 대로 다 그냥 썼나 본데 우리 투자할 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돈까지 돈을 다 잃어버리면 리버모어처럼 막 자살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안에서만 투자를 하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존 메리웨더인데 예,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거 그 당시에 넣었던 건데 이렇게 보면은 뭐 막 이것저것 막 했던 막 이력이 나와요. 그래서 채권이랑 주식 차익거래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고 예, 뭐 같은 가격 종목이 이제 가격 차나는 순간에 매매를 해가지고 이게 아마 선물 개념인 것 같아요. 선물 옵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라이어스 포커라는 책도 좀 유명한데 그리고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 이것도 되게 유명한 책들이에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되게 유명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존 메리웨더가 그러니까 돈과 세로토닌이 넘쳐날 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들이 모델하여 예수 있다고 믿었던 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투자자니까 자기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여기 보면 그 투자 잘못한 거죠. 잘못해가지고 이 시스템으로 예측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만과 뛰어난 두뇌가 만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ATCM이라고 하는 어떤 그 투자 회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엄청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펀드 투자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뭐 다 막 뭐 FRB 의장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ATCM이라는 데가 이렇게 위에 보면 망한 거예요. 왜 망했나 봤더니 이게 이제 그 막 엄청 머리는 좋은데 다 자만했던 거죠.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뱃사공이 너무 많으니까 사공이 너무 많으니까 엉뚱한 데로 간 거죠 이게. 여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있었는데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지 몰랐던 거죠. 어, 다들 똑똑하긴 한데 뭘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만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투자가 돼가지고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투자가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잭 보글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뭐 아마 이분도 쓴 책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도. 아, 쉴츠 모형. 맞아요. 그거 여기 아마 있을 텐데 여기였나? 하여튼 그 이 잭 보글이 얘기한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한 그 운영 회사의 CEO였고 니프티 피프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그 미국 증시에서 1969년 73년까지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50개 대형 우량주가 있어서 니프티 피프티 장세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원 디시전은 가격이 얼마든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매수를 결정하고 장기간 보유해도 좋다는 뜻에서 원 디시전 종목이라는 별명을 얻은 주식.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장이 좋았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도 있었겠죠. 지금은 뭐 그래서 그 보글이 원래 인덱스 펀드 투자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수 투자예요. 지수 따라가는 거. 모든 종목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그 지수 따라 투자라 개별주로 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인덱스 펀드로 해가지고 대중한테 소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연 10.4%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게. 음. 그래서 인덱스 투자 많이 하라고 늘 얘기하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잭 보글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이게 다 똑같은 말 같은데 했던 얘기들 이렇게 보면은 투자 세계에서 대중은 틀리다.
하면서 대중을 따라가지 말 거를 항상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잭 보글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저자는 보글과 같은 거인조차도 이렇게 큰 타격을 피할 수 못했다. 그러니까 투자는 자기를 발견해 평생에 외친 여정이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은 보글이 47세가 돼서야 겨우 이제 지수펀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만의 투자법을 갖추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지 못했던 잊지 않았다. 계속 찾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잭 보글도 투자를 되게 오래 했지만 한참 뒤에야 그 인덱스 투자하는 방법을 이제 자기 원칙으로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할 때 그 자기가 맞는 방식들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잭 보글은. 그다음에 마이클 스타인하트인데 이 사람들은 헤지 펀드 업계 초기 개척자래요. 이분이. 그 조지 소로스, 줄리안 로버슨, 그다음에 이 마이클 스테인하트 이렇게 3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이런 거에 나와요. 잘 모르는 분야에 했던 해외 중에 손실을 기록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바로 복구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저자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책의 저자가 낯선 분야에 투자를 하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처음에는 조금만 작게 유지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훗날을 기억하면서 손절을 해라. 그러니까 잘 자기가 아는 쪽에 투자라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하면 할 거면 작게 그렇게 하고 틀리면 손절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럴드 차이죠. 그래서 30세 피델리티 아시죠? 유명한 펀드. 아주 그 자산운용사죠. 운용하기 시작했고 30세 펀드맨스 최초로 유명인사가 된 인물이고 트레이더 1세대라고 해요. 제럴드 차이가. 그래서 엄청난 수익률을 뭐 올렸던 거 막 중간에 나오고요. 그냥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요게 있어요. 그 67년까지 엄청 벌다가 68년에 28, 7% 손절했는데 그 뒤에 몇 년 동안 자산 90%를 잃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보시면은 50년부터 65년까지 296%잖아요. 근데 이 뒤에 69년부터 여기 68년부터는 다 망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자산이 90%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영향이 크다는 거죠. 이거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보냈잖아요. 최근까지도. 그게 이제 시장이 가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뭐 다들 아마 올해 느끼셨겠지만 시장이 안 가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잘 가지가 않아. 지수가 가질 않아. 맞아요. 제스리 뭐 마지막에 자살했죠. 실패해가지고. 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강세장을 실력이랑 혼동하지 마라. 우리 동학개미들. 그때는 어, 시장이 좋았던 거지. 근데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그 진짜 중요해요. 네. 그 시장이 좋아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공감하자고 하는 게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게 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럴 때는 지수가 안 올라가도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두더지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즘에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올라갈지가 몰라. 그러니까 계속 뉴스도 열심히 보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야 돼요, 지금. 상반기에 까먹은 거 지금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열심히 보고 있어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워런 버핏은 이제 뭐 이 섹터는 그거였어요. 확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늘 틀릴 걸 예상해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유 효과가 어떤 대상을 매수하고 난 뒤 애착이 생겨서 그 대상의 가치를 매수 전보다 높게 이게 확정 편향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계속 공부했던 종목 계속 좋게 보는 거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과잉 확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사고 나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현혹되면 안 되는 거고. 뭐 여기에는 이제 버크셔 주가 막 65년부터 인수했는데 2017년까지 연 20점. 이게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으세요? 거의 기간이 한 40년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오랜 동안 이게 복리 효과를 누렸던 거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버핏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소통을 잘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뭐 그 주주총회 하면은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고 주주들에게 편지도 쓰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버핏이 맨날 얘기하는 게 투자 성과가 점점 향상될 때 투자자가 자식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성과 부진해도 부진하면 투자자금 빼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 안 좋으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쉬고 있어야 돼요. 예. 시장이 좋을 때 움직여야 돼요. 늘 보면.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은 버핏 실패 사례들이 막 나와요. 잘못 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왜 실패했나를 보면 너무 과신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이제 보시면 버핏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실수했던 것도 이 게임 하는 거에서 그냥 한 번 실수했다. 그리고 인식하고 다음에 잘하려고 계속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뭐 늘 버핏이 했던 말 같아요. 자기가 과잉 확신하는 걸 통제하냐 했더니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이 딱 20개인데 20개 분이 청구 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다고 보면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지 않냐 뭐 그 얘기예요. 그 좋은 공이 올 때만 때린다랑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버핏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야구하면 타자로 야구에 타석에 들어섰을 때 공이 볼이나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공을 배트를 휘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공에만 그 배트를 휘두르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버핏이 말한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이 버핏 관련해가지고 저자가 얘기했던 건 과잉 확실을 경제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라. 그러니까 투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정해둔 가격 수준이랑 손실금액, 그 투자금 대비 손실 비율을 활용해서 내가 왜 틀렸나 이거를 꼭 판단을 해봐야 되고 기준을 미리 세워야 자기가 어떤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착각하는 실수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버핏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유명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이 저자가 코멘트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한번 이렇게 쓱 읽어보시면 괜찮은 책 같습니다.